그 알리뷰 시간입니다. 844회 동굴 속 죽음의 미스터리. 저번 주에 이철규 의문사 했었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신호수 의문사 사건이 생각났었는데 범죄 사건 시간에 제가 했던 거긴 한데 그 알리뷰 보고 싶으신 편 있으면 댓글 달아달라고 했더니 신호수 의문사를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고 싶으신 편 있으시면은 몇 회 방송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해주시면 좋겠다. 댓글 좀 남겨주시면은 준비해 보겠습니다. 1986년 6월 사건입니다. 2012년 4월 14일 방송했어요. 이른 아침 야간 경비 마치고 귀가하던 해안 특수 방위병 세 사람은 인적 드문 산길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바위 틈으로 날아 들어가는 산비둘기. 비둘기를 보고 따라 들어갔던 방위병 안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안 씨가 들어갔던 그곳은 지하 벙커처럼 생긴 바위굴이에요. 어두운 바위굴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건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26년 지난 지금까지도 기이한 변사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범죄 사건에서 소개할 때는 방위병까지는 맞는데 산딸기 따로 들어갔다고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와전됐던 건가?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 알이 맞는 거겠죠, 이거는? 이동일 형사입니다. 신고받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약간 돌출된 바위들이 상당히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목매달아 있더라고요. 천장에 틈새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와이셔츠를 그때 찢어서 그거 묶어서 위 사이에 돌을 더 넣어서 그게 안 빠지게 고정하고 여기에 목을 매달아 죽어 있더라고요. 허리띠를 갖다가 여기에 채운 것 같아, 허리띠를.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괴로우면 이렇게 풀까봐 마음 먹고 했나 보다, 그런 식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죠. 숨진 사람이 23살의 신호수 씨라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일주일 뒤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미 사건은 자살로 종결이 돼버린 뒤였습니다. 자, 아버지예요. 빨리 경찰서로 와라 이거예요. 그때 죽었다는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조그만 사진이고 이거 하나 내놓으면서 자식인가 확인해보라고. 내 자식이 틀림없거든. 근데 내가 사체를 내가 확인해야겠다. 사체 어디 있냐? 사체를 보자. 근데 이미 매장해버렸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싸늘한 죽음이 된 아들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건을 알리려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기가 직접 이 현장을 안내를 해줘요. 그런 사진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돌산인 것 같고 동굴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좁은 틈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생긴 것 같기도 하죠. 이런 바위가 깎이고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알아서 어떻게 올라오겠냐 이 말이야. 여기 와서 자살하려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냐 이거야. 사건 현장으로 가는 길은 등산로 하나 없는 가파른 돌밭입니다. 신호수 씨 아버지는 2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었을 때와는 동굴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다 그래요. 바위굴 벽이 무너지면서 내부도 밝아지고 바닥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곳 어디에 어떻게 끈을 묶고 목을 맸다는 건지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호수 씨는 발견 당시 양팔과 몸통이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목을 걸고 허리띠로 팔을 묶겠어요? 허리띠로 묶고 목을 맸겠어요? 그때는 캄캄했다고 이거 막히고 무는 적이 없고. 어둡고 좁은 동굴 안에서 팔까지 묶은 채 혼자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경찰의 설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현장 사진 그 당시에는 그 사진 같은 거 그려서 끈도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요렇게 목을 매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만 놨어요. 아버지가 확인한 사진도 바위굴 밖으로 시신을 옮긴 뒤에 찍은 거래요. 이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암 걸립니다 진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따윈가 싶을 정도로 이거 내가 해도 이거보단 나아 정말. 그 정도예요. 여기 끌어내서 이렇게 뉘었나봐. 여기에 뉘었다고 그랬는데 사진 보니까 이 자리네. 아들의 두 발에 신겨진 양말이 의문이라고.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아들은 왜 피투성인지 좁은 바위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질 않습니다. 신호수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대부분이 다 퇴직한 상태예요. 그중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명백한 자살 사건을 다시 들쑤시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이대성 씨. 혹시 자살로 보는 이유가 있으세요? 있긴 이유가 뭐 있어. 이유는 자살이면 자살이지. 왜냐하면 목을 매 죽은 걸 뭐라고 따져야 돼. 그리고 의사까지 가서 거기 가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발견 당시 시신 상태로 볼 때 자살이 틀림없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 팔을 찔렀다고 이렇게 이 찌르면 이게 된다고 그거야 뭐 단지 다른 거 없어. 원래 이 자살한 사람은 죽기 위해선 방법이 손을 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했다 이거야. 자살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팔을 묶었고 다리에 붉은 흔적은 사후에 생긴 시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목을 매달아 죽으면 혈액이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꼭 피가 흐른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이뿐만 아니라 험한 산길로 시신을 옮겼을 리 없다는 그의 판단은 자살을 확정짓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태운 흔적과 검안 및 부검 소견서도 의심 여지 없이 자살이라 나오며 자살의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들이 됐어요. 자살 판명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16년 뒤 국가수는 이 사건의 법의학 기록을 재검토하고 신호수 씨 유골도 다시 부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의 수석 법의관이시네요. 우리한테는 백고라 골격만 의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상에 대한 검사, 그 다음 엑스레이 검사를 다 통해서 뼈에 손상이 있는지 다 확인했는데 뼈 자체에는 손상이 없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정했습니다. 뼈에는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지만 양팔을 피해 물들인 원인으로 보이는 정강이 쪽의 상처가 꽤 깊은 것 같대요. 하태부에 찰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그 하태부 쪽에 개방성 손상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검토한 검안과 부검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우리 부검 감정서 상에는 두개골을 거단하니 라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돌아가신 분 두개골에는 톱으로 횡으로 절단된 근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관성봉합의 어떤 손상은이 나오는데 이 관성봉합의 손상은이 보다시피 끌로 타격을 가한 흔적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부검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동원됐고 부검 내용이 빠지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요. 재본 기록을 검토하면 시신에 대해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했던 근거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을 매단 상황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주어진 기록만 가지고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수 판단도 다르지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건에서 자살이다, 타살이다를 진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수사도 흡족하지 못했고 검시나 부검도 흡족하지 못했어요. 녹슨 흔적이 전혀 볼 수 없으며 녹슨이 뭐죠? 특이할 유관적 이상 소견을 볼 수 없다. 검안이나 부검 기록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시신의 목에 난 끈 자국이나 팔을 묶은 흔적, 몸의 상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자살이나 타살을 단정하기 어렵대요. 기절한 상태에서 목을 매면 살아있을 때 목을 맨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망한 뒤에 목을 매면 일부는 같지만 일부는 달라요. 그런데 기절한 사람을 목을 매려면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 필요하고 시체 여러 군데에 작은 상처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살이 가능한 걸까? 신호수 씨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 바위 굴에 줄을 맸냐는 점이에요. 일단 시작부터가 문제예요. 줄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거부터가 불가능해 보여 이 동굴은. 왜냐? 신호수 씨 키가 165예요. 좀 작은 편이긴 하죠. 비슷한 신체 조건 실험 참가자들에게 천장에 끈을 맬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거 키가 안 닿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예, 제 키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끈을 고정시키는 곳은 아래에서 잘 보이지 않고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야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 매듭을 끼워놓고 매듭이 빠지지 않도록 돌까지 박아 고정했대요. 아니 씨발, 매듭을 어디에 묶든가 걸어야지 뭘 돌을 박아서 고정을 해. 사람 무게가 165면은 못 나가도 뭐 60kg는 나갈 거 아니에요 남자가. 쑥 빠지고 그만 떨어지지 바닥에. 뭐야 진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 상태로는 끈을 끼운 뒤에도 조금만 무게가 실리면 끈이 빠집니다. 체중을 버틸 수 없고 다른 돌로 망치질까지 해야 가까스로 고정이 돼요. 예, 제가 말한 게 방금 이 부분이에요. 근데 망치 같은 거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과연 벼랑 끝에 매달려 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낼 수 있을까? 정확한 실험을 위해 당시 수사 기록과 사진을 바탕으로 연결 순서와 매듭까지 똑같이 재현해봤습니다. 자, 와이셔츠 찢은 걸로 매듭 묶어요. 뭐 여기까진 가능하지. 이 오른쪽 게 그 당시고 왼쪽이 재현된 건가 봐요. 바지의 길고 가늘기, 흙이 묻어있는 곳, 이 부분은 바로 바위 틈새에 끼워 넣었던 부분입니다. 끈의 길이는 5-60cm 사이로 사건 기록과 일치해요. 사건 기록대로 실험자에게 요청해봐요. 걸어보라는 거지.
사건 기록대로 30cm 높이. 돌을 쌓아가지고 발판 삼는 거구나. 그래, 현장에는 뭐 사다리나 뭐 의자 같은 게 없었거든. 표시된 지점을 바위에 끼워 놓고 이 상태로 끈을 늘어뜨린 뒤 사건 기록대로 아래에 30cm 높이의 돌을 쌓아 실험자를 세웠어요. 실험자는 신우수 씨보다 3cm가 큽니다. 근데도 안 돼. 턱을 못 걸잖아. 근데 이 경우 고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줄의 길이를 60cm까지 늘려도 고리가 턱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몸통과 팔이 허리끈에 묶여있던 신호수 씨, 이 상태에서 가능할까?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모두 몸통과 팔이 허리띠로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혁대로 어디랑 삼박 부위, 몸통을 함께 묶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혁대로 어깨와 가슴이 묶여진 상태, 비교적 헐렁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벨트를 손목에 묶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묶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 표시하자면은 여기다 묶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러고 동굴 밖에서 찍은 사진은 허리띠가 또 없어. 근데 사라진 단서는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여기를 이렇게 오금부를 하거든요. 바로 오금부에 이렇게 그 띠 모양의 아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진을 확대하고 색을 보정하니까 팔꿈치 안쪽 자국이 뚜렷해졌대요. 팔꿈치라면은 거의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어깨 밑에다가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요. 여기. 이게 손이 안 닿아요. 되게 불편해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근데 꽉 조여야 될 거 아니야. 풀리니까. 그 꽉 조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허리띠에 눌린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팔꿈치 아랫부분. 이렇게 팔을 묶고 자살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 팔꿈치 위라면은 팔을 접으니까 손이 닿으니까 어느 정도는 돼. 근데 팔꿈치 아래면은 손목만 꺾을 수 있잖아. 어떻게 묶냐고. 안 돼요, 안 돼. 이 경찰은 이딴 발상을 해놓은 게, 아니, 조작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자, 스스로 묶는 게 가능한지 해봤어요. 의외로 혼자 묶는 건 어렵지 않대. 근데 이거는 풀려. 극한의 상황에 와서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상황이면은 살아남기 위한 그 본능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팔 조금만 모으고 흔들고 하면 풀려요. 저런 식으로 묶으면은. 아예 단단하게 고정해야 될 거냐. 자국이 날 정도로. 자국이 나 있었잖아. 그건 힘들다는 거야. 혼자 묶기가. 거기에 이렇게 팔꿈치 아래로 묶으면 손을 위로 올릴 수 없어. 불안정한 돌들 위에서 양손마저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균형 잡기 해야 돼. 밑에 돌 쌓아놓은 걸로. 그리고 이 상태로 고리 안으로 머리를 넣는 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여러 사람 증언대로 사건 당시 바위굴이 지금보다 높고 어두웠다면 손전등도 없이 이런 과정을 해낼 수 있냐는 의혹도 남습니다. 맞아요. 거의 암전 상태였다고 해서 그 당시 기록으로는. 그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목숨을 끊었던 걸까? 사전에 그 자리에 이미 갔었고 자리를 탐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죽겠다고 하면 사전에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 옷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 장소는 그렇게 치밀하게 찾아놨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허술해 보입니다. 자살예방연구소 소장님이래. 그죠? 사전 답사를 하고 장소를 봐준 거라면은 이미 죽을 생각을 했고 그 죽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자기 옷을 찢어서 했다는 거는 충동적 내지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현장 상황은 자살자의 심리와 맞지가 않대요. 소지품을 불태우는 흔적도 자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예, 소지품을 불태운 흔적이 나왔는데 더 웃긴 거는 현장에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어요. 신호수 씨 유류품 목록에 없어요. 자, 일단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발각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굴을 선택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굳이 거기에서 내용물도 없는 자신의 소지품을 소각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추가로 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전문가들은 분명한 자살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죽음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정학 씨도 아들에게 자살을 결심할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래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마치지 못했고 스스로 자퇴를 결심하면서도 오히려 부모를 위로했던 의연한 아들이었다고. 군 제대하고 일하면서 틈틈이 대학 진학도 준비했어요. 자, 아버지 얘기 들어봅시다. 다시. 전화가 왔어. 나한테 생질이 호수 오빠를 일요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놀기로 했는데 연락 안 되고 전화가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있는가? 모르잖아. 아들은 서울 가 있고 난 여수 사니까. 서울 사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해 보려고 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인천으로 아들이 근무한 데 찾아가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모르는 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차가 회색이고 폰이 투야. 무전기 부착하고 번호판은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 차가 들어와서 셋이 내려와서 신호수를 찾았다 이거죠. 공구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신호수 씨,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남자들에게 끌려가 어디론가 차를 타고 떠났고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전기를 단 회색 승용차 타고 신호수 씨를 데려갔다는 세 남자, 그들은 신호수 씨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인가? 신호수 씨가 주검으로 발견된 지 2주 만에 아버지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냈는데요. 경찰이에요. 하지만 소속을 밝히지 않아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진정서를 각지에 하여튼 청와대 국회의장까지 전부 다 해서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들은 소위 간첩 사건을 다루는 서울의 대공과 수사관들이에요. 방위병 시절 신 씨가 살던 방 장판 아래에서 수십 장의 불온서적 삐라라고 하는 그 전단지들이 확인됐대. 그래서 당시 연행했던 형사를 찾아가 봅니다. 군대에서 그걸 삐라 많이 모아놓으면 며칠씩 휴가 준다고 해서 얘가 휴가 가기 위해 아마 그걸 주워가지고 방바닥 밑에 깔아놓은 모양이야. 이 녀석이 제대하고 그걸 근데 놓고 간 거야. 그걸 놓고 갔는데 나중에 방 빼고 집주인이 청소하다 보니까 이 불온 선전물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그날 신호수 씨를 연행한 건 맞는데 이 죽음과는 무관하대요.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받기 위해 삐라를 모았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풀어줬다는 거죠. 신호수 씨 조사를 맡았던 조사관에 따르면 진술조사 마친 시간은 저녁 6시 반이고요. 조사를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그를 풀어줬고 주변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해서 직접 서울역까지 차를 태워줬다고 합니다. 가진 돈이 없다길래 차비까지 줘서 보냈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연행할 때 같이 있던 동료 수사관들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고. 계속 당시 연행했던 형사인데 우리 대공 같은 경우 이렇게 4명이라도 한 팀 한 팀은 여기서 수사한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 못하게 되어 있고요. 서로 비밀이니까. 신호수 씨를 태워와서 우리는 서부경찰서 정문에 내려주고 온 거야. 뭐 3시간 반 조사하다가 자기가 서울역까지 돈 줘서 보냈느니 우리가 그런 건 전혀 모르지. 신호수 씨를 연행한 3사람 중 신체 수사를 맡고 있던 건 차 수사관 1명뿐이래요. 근데 이상해요. 경찰서 주변이 신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방위병 때까지 살던 곳이야. 여기 학교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모를 리가 없지. 근데 뭘 길 모른다고 뭐 데려다주고 차비 주고 이상하잖아 이게. 길을 몰라 데려다줬다는 차 수사관의 주장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신호수 씨를 서울역에 데려다 줬을까? 대공 수사관조차 신 씨 죽음에 의심을 품어요. 당시 수사관인데요. 이 서울역까지 태워다 줬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호수가 가는 도중에 뭐 불신 검문에 걸렸든지 뭐에 걸려 연행됐으니까 저런 상태가 됐지. 틀림없이 어느 기관에서 고문받은 거예요 이건. 그날 이후 신호수 씨가 발견되기 전까지 신호수 씨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은 훈방됐다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풀려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가혹행위 중이었다면 그때는 자살할 가능성이 있죠. 견디지 못해서. 이번엔 일본 법의학자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문사 사건만 30건 이상 감정한 가미야마 교수는 이미 한 차례 신호수 사건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신의 사진을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 부분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양팔이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데스. 검안 기록에는 상처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 이 엄지손가락이노 분명할 수 있는데 자색 출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시한 형태로 감정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으로 인해 생긴 상처들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암석 때문이노 생긴 상처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평면에 났습니다. 역시노 다른 사람의 힘이노 작용했습니다. 눌렸거나 타형일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 데스. 바위에 부딪힐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는 정강이 상처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들어갑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경찰의 신호수 씨 체포 그리고 모순된 진술, 사망 여기에 대해 알아봤다면 2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그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참 말이 많은 사건이고 진짜 흑역사예요. 우리나라 흑역사. 이거 뭐 안 봐도 뻔하죠. 그 당시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보안법 이걸로 이제 운동권 학생들 잡아들이거나 뭐 이분은 이제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안 통해 무조건 잡아다가 붙잡아 패놓고 불어 이거야 불어. 그러면 가짜로라도 불고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이름 적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잡혀갔어. 일단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슬 달래. 사람 심리가 조 패고 나서 달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이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 심지어 좀 전까지 나를 때리던 사람인데 타일르는 그 약간 부드러운 그것 때문에 의지하게 돼. 그래서 협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인정하고 다 이름 말해. 나 내 친구 이름 다 적고 나와야 돼. 아무 상관도 없어 내 친구들도. 나도 그렇고. 근데도 똑같이 적고 나와야 돼. 그럼 그 친구들 또 잡혀가서 또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그게 이 형사들에게 형사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되는 거죠. 저번 주에 그 이철규 의문사 했다가 50 정권이잖아요. 물론 이제 노태우 때인데 노태우 정권도 사실상 50 정권의 연장이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당시는 이제 완벽히 전두환 정권이죠. 그때 사건 얘기했다고 또 구독자 막 빠지고 뭐 보다 거른다 뭐 이런 댓글들 달리던데 걸러주세요. 예, 당신들은 걸러주는 게 맞습니다. 진작에 걸르셨어야죠. 예, 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들이세요. 빨리빨리 더 걸러주세요. 이거 싫으시면은. 네, 844회 동굴 속의 미스터리 신호수 의문사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미야마 교수예요. 바깥쪽이라면 말이 되문이다. 이런 복사뼈, 무릎뼈 또는 앞면에서도 코나 이마 같은 곳이 문이라면 상처로 나는 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위는 아니문이다. 이 상처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특수한 도구, 예를 들면 족쇄 같은 것이 문이다. 폭이 3-4cm 되기 때문에 원형이 있노 원형 속에 압박된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게 하문이다. 피부와 도구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갑을 찾다 치자고 덜컹덜컹 거릴 거 아니에요 흔들 때. 근데 그게 되게 심해지면 여기 동그랗게 자국이 남겠죠. 그 똑같은 현상이 다리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족쇄나 수갑 같은 원형 도구에 발이 묶여 생긴 상처라는 분석. 무릎에는 돌부리에 쓸린 상처도 보인다고 합니다. 죽기 전 무릎이 꿀린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하지 않으면 무릎이노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위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상처 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암석 같은 가루 데스. 화강암 가루라고 해도 좋은데 그로 인해 피부는 거친 상태로 된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 분야에 아주 그냥 권위자신데요. 이 정도면. 가미야마 교수는 신우수 씨가 이런 방식으로 타살됐을 것이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목을 맨 것과 시신에 남은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사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신우수 씨를 수사해오고 있었습니다. 방위병 시절 그가 살던 방에 새로 이사온 남자가 삐라 수십 장을 보고 발견한 건 신우수 씨가 연행되기 1년 전이에요. 신고받고 4개월 뒤 경찰은 신우수 씨와 한 방을 썼던 동료 방위병 박 씨를 연행했습니다. 그에게 신우수 씨가 다른 불운 서적을 갖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봤대요. 그분을 또 만났네. 예, 그때 포상우가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때 내가 만약에 제대가 오래 남아있었다면 아마 내가 선임이니까 내가 가려고 내가 모아서 제출했겠죠. 근데 내가 제대 얼마 안 남겨놓고 그걸 수거한 거거든요. 훈련 나가서 수거한 거를 걔한테 모아준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줘버렸어요. 그저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유도신문도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그의 진술은 신우수 씨가 불순 분자와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의 근거가 됐고 대공수사 C급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상부의 승인도 받습니다. 자, 아까 그 형사분이신데 연행했던 C급 사건은 내사에서 그게 좀 더 중요성을 인정하면 B급으로 올라가죠. 그럼 6개월. 그럼 다음 이제 A급으로 넘어갈 때는 1개월. A급으로 넘어갈 때는 1년. 이제 수사비가 나옵니다. 안기부에서. 차 수사관은 내가 알기에는 우리 서울청 산하에서는 대공수사로는 A급이 돼 있었다. 수개월을 내사한 용의자를 불과 몇 시간 만에 풀어줬을까. 근데 신우수 씨가 삐라를 모은 이유가 포상휴가 때문이라는 걸 담당 수사관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신우수 씨 불운선전물 수집 목적이 포상휴가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1985년 9월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확인했고 또 같은 해 10월 동료 방위병 박 씨를 조사해보니 역시 수집 목적이 포상휴가를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9개월 전에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근데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이네. 많이 만났네. 국가보안법? 그 사건으로 조사받아서 구속되면 3명만 되면 3건만 하면요. 그렇지. 적진하지. 그러니까 그냥 서로 밀어주잖아 서로.
금년에는 누구다, 내년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취급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도 나는 많이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대공수사팀에서도 조작 간첩을 만든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신경으로는 관제 빨갱이 만든다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백년산 뒷산 올라가서 삐라주어 자기 책꽂이에 그냥 쌓아둔 거를 조카가 신고해가지고 그게 발단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도 무기징역 받고 한 20년 살다 나왔죠. 죽었다고 하던데 나도 참 처자식이 있는데 말이야. 근데 이 사건으로 2계급 특진을 한 경찰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수 씨를 연행하고 수사했던 수사관 차 씨예요. 진실과 화해위원이 백년산 쪽에 똑같이 이렇게 책자 숨겨놓고 현장 검증 가서요. 그 책자를 북한 책자를 꺼내는 상황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2년 전 있던 사건도 삐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압력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우수 씨가 숨진 바위굴 주변도 대공수사관들의 용의자 지역이에요. 여수경찰서에서 그 지역을 대공용의 지역으로 선정해놓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간첩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무인 포스트 지역을 딱 지어놓고 거기 접선 장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바위가 정말 붉은 바위가 하나 불뚝 올라와 있어요. 해안에서 봐도 선명하거든요 그게. 이 사건을 재조사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분은 진실과 화해위원회 인권국장 변호사시네 여기. 신호수 씨 친척 하나가 입북한 걸로 추측이 돼요. 한국전쟁 때 사라져서. 그런데 입북한 관련자의 소지품에서 삐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그보다 훨씬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첩 조작이 된 것도 봤는데 신호수는 완전히 그 상태면 간첩이었습니다. 뭐라도 더 신호수는 꼼짝 못할 상황일 증거로 증거가 딱 되는데 경찰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 수사관은 신호수 씨가 다녀간 날짜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실제 작성 시기가 이상합니다. 보고서 결제가 그로부터 20일 뒤인 7월 1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진술조서도 조작됐고요. 보고서에서는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의 이름과 도장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 기록을 만든 것이냐. 다시 바위굴에 오른 신정학 씨는 바위굴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현장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사건 당시보다 현장이 밝아진 것도 누군가 바위굴을 부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사건 당시 담당 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위굴 내려앉아 버렸어. 응? 지금 얼마나 내려앉았는지도 모르는데 치마에서 그런 데를 폭발했다거나 때렸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수사기관들은 굴의 형태가 달라진 건 자연풍화 현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뭐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대가 비스듬하고 또 돌들이 항시 위에서 굴러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동굴이 메워지고 10몇 년 뒤에 갔을 때는 동굴 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더라고요. 돌들이 위에서 쏟아지고 메워지고 그랬더라고요. 전문가들과 다시 현장 가봤습니다. 이분이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전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충격이 조금만 가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이게 톡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실제 풍화 현상으로 곳곳에 바위가 떨어져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고 발파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굴이 파괴됐다는 신정학 씨 주장은 근거 없는 착각이었을까? 사건 현장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리들의 방향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떨어져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전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거든요. 파괴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전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아마 파괴해서 오는 전리지 원래 만들어진 전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깨질 수 있는 바위들이긴 한데 이 깨진 바위들의 방향이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누군가 일부러 깨놓고 간 것처럼. 곳곳에서 인위적인 타격의 흔적이 보이고 떨어진 바위 표면 색도 자연스럽지가 않다.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같은 안반이잖아요. 이게 같은 재질인데 이것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이 황색의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자연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깬 걸까? 망치하고 정만 있어도 이게 떨어뜨리는 거 가능하거든요. 화약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아주 큰 해머로 이 틈, 여기 틈 있죠. 여기 이것만 가지고 해도 이게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워낙 돌이 무르고 쉽게 부서져서 누군가 석재를 얻기 위해 파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석공이 한 흔적도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인 파손이 의심되는 곳은 크게 두 부분. 천장에 줄을 맬 곳과 올라야 하는 바위 벽 반대편 빛이 들어오는 구멍. 이 두 점이 파손되면서 동굴이 더 밝아지고 천장까지 오르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워졌다고. 그런데 바위굴 밖에서도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나옵니다. 주변 바위에도 인위적인 파손 흔적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깨진 돌 조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 저 구멍을 통해 투입을 시켰겠죠. 저 밑으로 내려보냈겠죠. 그러다 돌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깼고 또 더 부족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깨서 잘게 부숴서 이렇게 메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빨간 부분이 깨진 부분이에요. 여기를 깨서 한쪽에 구멍으로 집어넣었을 것이다. 거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사건 당시보다 바닥이 높아졌다면 그 때문일 거다. 신호수 씨가 자기 키에서 와이셔츠로 이렇게 걸었을 때 최대한 와이셔츠를 늘려도 턱이 안 닿았잖아. 그 모순을 없애려고 주변 돌들 깨다가 바닥에 깔았나 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뒤늦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바닥이 훨씬 높아졌다는 지금 제작진이 측정한 바위굴의 높이는 2m 50. 사건 발생 20일 후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수사 지휘관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위굴을 계산한 사람이 누굴까? 혹시 이 안에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에 대해 알고 있을까? 신호수 씨를 담당했던 차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번 정식 인터뷰 요청했지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취재가 끝나갈 무렵 만나자는 연락이 먼저 와요. 자신의 수사 파트너였던 동료와 함께 나온 그는 자신도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야, 나왔어. 차 수사관. 4월이나 5월만 되면 일간지에 신문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꾸 왜곡되게 하지 말고 당시 수사본부에 수사한 자료가 있다. 그거 사실로 해달라. 우리가 수사한 게 아니고 치안본부 수사과에서 수사를 담당했다.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서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계장 나 촌속하겠어요? 지랄하지 마. 이 일 처리하고 승진할 거 다 하고 돈 받아 처먹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치안본부까지 나서서 수사하고 끝난 일인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날 신호수 씨를 몇 시에 데리러 가서 몇 시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상당한 의문사위원회에서 자꾸 물었던 사건인데 늦어도 1시 반에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이거지. 그럼 훈방 조치는 몇 시에 되신 거예요? 그때 한 7시경. 조사 시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말을 바꿔왔던 차 수사관은 사실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은 알려진 시간보다 2시간 빨랐고 실제로는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고 자신은 분명 그를 서울역까지 데려다 줬다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그 친구가 졸업한 학교가 이 근처라는 건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그걸 왜 모르시죠? 아까 이 사람 학교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알았지만 지금은 모르잖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서부경찰서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서울역을 모르나요? 난 그건 모르겠고 얘 오래된 거라. 신호수 씨가 자살할 이유가 있나요? 금방 훈방 조치된 건데. 그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신호수 씨가 사망한 뒤 급히 수사 종결 보고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조사도 보고도 당일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 계속. 안 넘어갔지 그건. 그날 바로 결제했지만 이 신호수 죽고 나니까 문제될까봐 이 결제권자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 내가 본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정말 자살이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자살로 밝혀졌다니까요 그게. 신호수 씨 조사에 실제 함께하지 않았던 수사관들과 날인을 허위로 포함시킨 것도 그저 관행일 뿐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로 활동하기 때문에 썼다 이거예요. 그게 취업적인 거지. 왜냐면 은행에서 융 잡았는데 지점장 이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지만 허위로 이름이 기재된 수사관이 또 있어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수사관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호수 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차 수사관은 연행 때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거짓 진술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신호수 씨를 데려다 줬다는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네가 조사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거부를 했어요. 경찰서 도착한 이후 신호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차 수사관은 그에 대해 자신은 더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수 씨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는 미안할 일, 용서받고 싶은 일도 없다 그래요.
저기 신호수 씨 그 자살은 그건 가족들 얘기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건 무관하다. 이런 사실이에요. 나 미안할 거 없어요. 독재 정권이 절정을 이루던 시절, 독재에 저항하던 많은 이들이 실종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고문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이 등불처럼 일어나던 그 속에서도 이름 없는 가스배달원의 죽음은 기억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 워낙에 이런 사건들 많고 영화로도 여러분이 접했고 그래서 패턴이 다 똑같아. 아주 작은 혐의가 인정될지도 모르는 것들로 일단 잡아들여. 그리고 고문, 폭행, 협박, 가혹행위, 정황이 있어 충분히. 근데 그런 거 없대. 그리고 자기들은 보내줬대. 근데 죽었대. 자기들은 모른대 왜 죽었는지. 근데 몸의 흔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경찰들의 어떤 조서 꾸민 거, 보고서 다 가라고. 거기서도 다 거짓말 드러나고. 이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런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에도 이한열 열사라든가 졸라 많을 거야 아마. 졸라 많을 거고 정권 지시죠. 정권 지시고 정부 지시에서 이제 경찰들이 활동했던 거고 그리고 경찰들에게 포상을 되게 세게 걸었어요. 그 당시 경찰들은요 제대로 된 교육으로 경찰 자격을 갖게 된 사람들이 아니야. 되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살인의 추억 봤죠? 그 군홧발로 막 집 밟던 그 송강호 부하 경찰 그런 식으로 그냥 동네에서 약간 좀 싸움 좀 하고 좀 건장해 보이고 이러면은 그냥 데려다 쓰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경찰이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사에 대해 뭘 알아 씨발 그냥 시킨 거고 돈 되는 사건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작은 혐의도 강제로 덮어 씌우고. 왜? 사건 끝나고 나서도 50 정권에서 검찰이 씨발 정부 하수인이잖아. 다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열려도 다 한통속이야. 그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통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고 경찰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몇 번 하고 아는 거지. 씨발 좆대로 막 해도 이거 안 밝혀지는구나 사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장을 꾸미는 거야. 아니 머리를 조금만 쓰면 이렇게 모순되는 현장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잖아. 현장의 모순점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냥 막 한 거야 막 갔다가 두드려 패고 사건을 더 이제 C급이었대잖아 이거. 근데 B급으로 올렸잖아. 어떻게 하면 A급으로 만들까? 돈 나온다니까. 그 받으려고 어떻게든 더 큰 사건으로 부풀리고 관련자들 이름이 더 나와야겠죠. 큰 사건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받고 승진하고 그랬던 거지. 이 당시에 있던 일이에요. 이게 씨발 북한이랑 뭐가 다르니?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오늘 844회죠. 동굴 속 죽음의 미스터리 신호수 의문사 알아봤습니다. 그 알리뷰는 매주 제작되고요. 한 편씩 올라가고 있고 봤으면 하는 편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